미국에서 외국인이 왜 채용될까? 우리 이걸 알아야지. 미국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외국인이 왜 채용될지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다른 거 뭐 인터뷰를 어떻게 보는지, 레주메를 어떻게 뭐 쓰는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뭔가 전략이 나오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다른 분들 아주 사소한 것들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이런 문장을 써봤는데요. US companies are looking for someone. 누군가를 찾고 있죠. 하이어할 직원을 찾고 있는데 who is good at his major. 제가 이제 메이저라고 한 거는 이제 뭐 전공이 될 수도 있고 그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원하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good at 어떤 블라블라. 그래서 저는 그냥 메이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and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앞에는 다들 수긍을 하시죠. 당연하지.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찾을까요? 요거를 이제 맞추는 사람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틀리신 분들은 좀 많이 돌아갈 확률이 높다. 한번 조금 맞춰볼까요? 여기 한번 개스 해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experience. 좋습니다. 예, experience. 또 적응력, 커뮤니케이션.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뭘까요? 이거 맞추셔야 되는데 이게 평판. 답을 공개를 해볼까요?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거나 혹시나 상처받지 마세요. 칩 싸야 돼. 이게 현실입니다. 능력치 좋아야 돼. 네. 능력이 좋으면서 비싸면 안 돼. 싼 사람, 싼 인력을 찾고 있어요. 솔직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미국 취업이고 나발이고 안 된다니까. 예?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것도 나오는 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채용되는 외국인이 누군가요? 한국에도 외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일을 하죠? 주로 공장이나 농장, 블루컬러 잡들이 일을 하고 있죠. 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죠? 이분들 왜 채용되나요? 왜 채용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아셔야지. 이걸 맞추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싸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한국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메꾸게 되는 거지. 그럼 한국 사람들이 왜 기피하는 걸까요? 이건 뭐 쉽죠. 힘들고 낮은 보수. 그러니까는 이제 블루컬러 잡들은 동남아시아나 뭐 아니면 중국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메꾸고 있죠. 여러분들 대기업 사무직에 일하는 동남아인을 본 적 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러 동남아인 사무직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흔치 않죠. 이거는 그냥 좀 재미삼아 넣었는데요. 옛날에 실제 알카에다 소속 3명이 테러를 모여서 한국에 입국했는데 위장 취업하기 위해서 모두 축가 농장에서 취업을 했는데 서로 통화할 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가지고 맨날 12시간씩 넘게 일하고 피곤해서 숙소 가서 자빠져 잠. 임금 밀리자 사장한테 지랄함. 그러다 미친 사장한테 맞고 경찰이 연행돼서 불체조 추방됐다. 실제 FBI 문서에 여기 실제로 이게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사장님 나빠요. 알카에다 테러를 막은 건 광폭한 성격의 영세업체 사장이었다.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참고 일하는 외국인들 그 이유는 뭐죠? 자국보다 예를 들어서 훨씬 나으니까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한류 대학 나오고 취업해가지고 해도 그게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인가 막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냥 축사에서 최저임금 받고 이래도 그러니까 어때요? 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취업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내국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직업군에 도전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직업군. 엔지니어.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엔지니어가 미국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직업이라고?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동의할 수 없는데 엔지니어 좋은데. 그 다음 이제 교수. 교수? 진짜로? 진짜? 거짓말. 굴곡님이 드디어 이제 미치셨군요. 근데 진짜입니다. 이거를 엄밀히 말해서 이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굳이 안 하는 직업군입니다. 엔지니어랑 교수들이. 왜? 많은 공부량에 비해서는 푼돈이다 이거죠. 같은 공부를 해도 엔지니어는 어렵잖아요. 굳이 이게 어려운 걸 해가지고 내가 엔지니어 월급을 받아야 되냐. 다른 공부하면 더 많은 길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엔지니어 대우가 좋다는 것이지 미국에서도 아주 탑급의 직업군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아하는 삶을 살 수 있긴 해요.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엔지니어를 하면은 야 엔지니어 진짜 돈 많이 버네. 하지만 극상위의 직업군은 아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표가 미국의 인컴, 탑 인컴의 이제 커트라인이고 이제 오른쪽이 한국입니다. 상위 10%의 임금의 커트라인이 17만 달러예요. 한국으로 지금 거의 연봉 2억이죠. 이게 지금 제 연봉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도 상위 10%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되면은 뭐 10만 불은 쉽게 넘습니다. 조금만 몇 년 일을 하면. 근데 엔지니어 끝판 레벨까지 가면 만약에 30년, 35년 일해가지고 엔지니어로 은퇴를 했다 쳐볼게요. 끝판까지 가면은 20만 불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10%, 5에서 10% 사이 정도 들어가는 거지. 뭐 저기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에 뭐 AI나 컴사 물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산 때리면은 거기서는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20만 불 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제 물가 고려해서 했을 때 탑 10%에 못 들어간다. 엔지니어의 직업이 그 위치가 그거예요. 기피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그럼 한국을 볼까요? 한국은 상위 1%가 얼마야? 1억 4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 연봉으로 한국 상위 1%에 들어가 나는. 근데 이게 의미 없는 비교죠. 왜냐면은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상위 10%가 되려면 연봉 7천만 원이 되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어떤 대기업 가가지고 과장 되면은 보통 연봉 1억 찍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러면 1억 찌르면 상위 5, 3% 안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면. 근데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면서 엔지니어가 돼도 이 상위 탑 5%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거 34만 불이잖아요. 이건 연봉 4억이야. 이 정도 되려면은 거의 뭐 파트너단 변호사 있잖아요. 로펌의 변호사들 파트너급. 그러니까 이 탑 5%는 절대 못 들어간다. 엔지니어로서. 하지만 한국은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그러면 미국 상위권들이 많이 후진한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의사,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미국도 한국이랑 똑같아요. 많이 가요, 의대를. 많이 진학을 하려고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도 뭐 천차만별이다 뭐 이러지만 그래도 엔지니어보다는 많이 법니다. 웬만하면은 20만 불은 찍어요. 쉽게. 근데 엔지니어 아까 말했잖아요. 은퇴 가까워져야지 이제 20만 불 넘어간다고. 캘리포니아 저기 물가 뻥튀기 된 지역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변호사 뭐 돈 못 버는 변호사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들 중에 이제 로스쿨에서 탑 14이 있어요. 거기 나온 변호사들은 얘기가 틀리죠. 네? 거기 나와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뭐 너무 희귀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반박을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 다음이 이제 똑똑한 애들 많이 가는 게 금융권이에요. 금융권. 아무래도 투자은행, IB나 뭐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가서 파이낸스를 하는 거야. 파이낸스 하는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MBA를 많이 가요. MBA 학비가 겁나 비싸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MBA 무용론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지고 MBA 갔다 와야 아무 소용 없다. 한국에서는 미국에 많은 큰 돈을 들여서 MBA를 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이제. 근데 제가 MBA 스쿨을 몇 년 전에 가봤잖아요. 근데 막 바글바글해. 미국 애들. 거기서 진짜 인사이트 있고 막 통찰력 있고 막 비상한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MBA 클래스에서. 야, 똑똑한 애들은 다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MBA에 똑똑한 친구들 많이 봤다. 그러니까 다 경험을 못 해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예. 우물한 개구리지, 우물한 개구리. 저도 MBA 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소리 하고 다녔어요. 엔지니어 짱이고 뭐 미국에서는 엔지니어 대우 좋고 막 이랬는데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 그 진짜 그 상위권이 탑 5% 이내. 야, 미국에서 상위 1% 되려면은 80만 불 벌어야 돼. 연봉 10억을 벌어야 돼. 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연봉 10억씩 버는 사람들은. 궁금해. 원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야. 왜? 미국 똑똑한 애들은 여기 타겟이야. 탑 5% 안에 드는 거. 엔지니어로서는 절대 안 된다. 아주 뭐 AI 이런 분야에 막 권위자여가지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막 연봉 10억씩 주고 데리고 가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런 아주 특이한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봉 30만 불씩 받는 직업군 아니다. 근데 금융권이나 이런 변호사, 메디컬, 의사들은 30만 불 찍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일반적인 사람 막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영어도 잘 못하지만. 아시겠어요? 왜? 어려우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 애들이 공부를 똑같이 많이 하면서 기왕이면은 의대 가야지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공부하면서 엔지니어가 돼. 뭐하러 교수가 돼. 교수도 마찬가지. 교수는 엔지니어보다도 더 돈을 못 법니다. 한번 교수 평균 연봉 찾아보세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특히 공대 교수는 다 외국인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주립대 공대 교수는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주립대 공대 교수는 연봉이 다 오픈돼 있어. 그 사람 이름 치고 하면 연봉 구글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공대 아니고 저기 이상한 과 교수 6만 불도 벌어요. 6만 불. 미국이 전체 에버리지 인컴이 6만 원. 그러니까 전체 퍼센타일로 따졌을 때 50%인 거야. 전체에서.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겁니다. 왜? 교수가 되려면 박사까지 석사 박사 막 7년 5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이가 다 30 몇 살이 되잖아요. 그때 연봉 막 10만 불도 안 되는 연봉으로 뭐 조교수부터 시작을 한다? 절대 안 하지 미국 애들이. 미쳤어요? 하겠어? 똑똑한 애들이 그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대 교수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막 비상하고 엄청 능력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겁나게 포장해.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자기 형이 미국에서 교수래. 와, 뭐 엄청난 집안이들 이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왜? 대우가 별로거든.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대우가 높은 상위권이에요. 교수도 잡도. 그렇지만 내가 말했듯이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별로다. 교수 사회에서도 20만 불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진급하고 승진해가지고 갈 수 있어.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때 뭐 이제 30대 가초반 넘은 애들이 금융권에서 뭐 20만 불, 30만 불 뭐 부지 기술 찍고 다니는데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엔지니어를 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짜자는 거예요. 전략을. 그러니까 미국 내 머리 좋은 애들은 다른 거 공부하니까 우리가 거기 비비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끔 이런 아시안 뽕 맞은 사람도 있어요. 아시안들이 수학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 뭐 인도, 중국, 한국 애들이 많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아시안들이 수학을 잘하게 뭘 잘해? 똑같아요. 어느 인종이나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고 탤런트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인종 뽕잡이.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많은 걸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메리트도 이제 다 사라졌다. 요즘에 중고등학교 때 미적분도 안 배운다면서요. 우리 세대까지 고등학교 때 연락 정석 풀고 진짜 하드 트레이닝 받은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지. 백은 애들 수학 과학 천재 졸라 많습니다. 진짜 졸라 많이 봤어요. 우리 회사에도 있어. 우리 회사에도 백인인데 진짜 천재 하나 있어. 걔는 지금 천상 엔지니어예요. 근데 걔는 좀 너드기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수학을 잘해서 엔지니어가 말이 된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잘했다기보다 그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직업군이긴 한데 또 미국 애들이 극상위권 애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하지만 조금 노력이 필요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 약간의 그 애매한 그 포션을 우리가 이제 먹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영어를 잘 못하는. 아시안계 중에서도 영어만 잘해보세요. 누가 이거 하겠어. 여기서 태어난 교포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 다 하버드 가고 가서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엔지니어 하는 애들 하나도 없어. 다 의대 가거나 비즈니스 스쿨 가가지고 막 금융권 일하지. 그래도 이제 천만다행인 거는 우리나라처럼 블루 컬러 직업의 기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엔지니어면 아주 훌륭하고 우아한 직업이에요, 미국에서. 역시나 여전히.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제가 엔지니어라 그러면 너 돈 많이 버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물론 그 엔지니어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지. 그래도 엔지니어가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 상위 10%. 근데 이제 부부가 맞벌이고 부부가 둘 다 엔지니어다. 이러면 이제 5% 안에 들어가는 거지.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상위 뭐 10% 이거 필요 없고 나는 20%만 돼도 대만족하고 살 것 같아. 이런 분도 있겠죠. 저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득으로 봤을 때 더 아래 직업군들의 취직이 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더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건설회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뭐 필드 매니저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되기가 더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는 미국 백인 애들이 많이 포진돼 있거든. 그리고 공부는 별로 엔지니어링 이런 과를 전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직업이 엔지니어보다 연봉이 적거든요. 가끔 저한테 그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공부를 좀 못한대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커뮤니티 칼리지나 이런 데서 뭐 대충 자격증 같은 거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을까 기회가 있을까 물어보는데 뭘 하든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엔지니어링은 조금 남들이 깊이 하지만 어렵고 이걸 공부해가지고 조금 더 위로 어플라이를 해서 전략을 짜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운이다. 우리 지금 여기 공대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행운이다. 뭐 비공대생도 계시겠지만요. 비공대생도 그런 걸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기서 살다 보면 보입니다. 어떤 분야가 좀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보입니다. 잠깐 이거 채팅창 좀 읽을까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실제로 학창 시절 공부 제일 잘 하던 친구들은 의대나 컨설팅 펌에 있습니다. 그죠? 맞죠? 마지막 취업 전략으로 가봅시다.